그리고 이제 기술 지문이었고, 이 기술 지문에서 사실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되는 건 결국은 이제 기술 지문의 보편적인 그런 특징들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결국은 비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을 풀어낼 수 있는 결국은 결과값은 비례였어요. 그리고 1, 2, 3, 4, 5번에 2번만 되게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이 조금 세거든요. 정답이 됐던 그 넘버링 부분부터. 그래서 그 얘기부터 조금 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중요하고 지금 이 얘기가 수능장에서 조금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기술이 나올까 근데? 작년에도 기술이었는데 이번에 기술이 나올까? 9월에도 기술이었는데 자연과학만 아니길 바래. 또 이상한 막 말균력 이런 거 나오고 또 이상한 양자역학 나오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무튼 기술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인터넷 검색 엔진은 검색어를 포함하는 웹페이지를 찾아 화면에 보여줍니다. 웹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나는 순서를 정하기 위해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방금 이 두 번째 문장을 읽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결국 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다. 인터넷 검색 엔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이 검색 엔진은 결국 페이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중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어요? 두 번째 줄에서 결국은 위해였단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화살표를 땄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줄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검색 엔진은 수백 개가 넘는, 얘가 뭐 한다는 거야?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을 뭐 한대? 고려한대요. 뭐뭐를 위해서요. 그래서 화면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항목을 고려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미지만 정확하게 잡히셨어도 한 문제가 바로 X가 됐었을 거예요. 우리 뒤쪽 문제에서 뭐가 있어요? 순서대로 보여준다라는 뉘앙스 있죠? 이미 여기서 다 비틀려지는 거예요. 순서대로 주는 게 물론 순서대로일 수 있겠지만 뭐야? 고려를 해서 이제 순서를 만든다라는 인과관계를 좀 갖고 가시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그런 다양한 방식에는 항목에서는 뭐가 있다? 중요도와 적합도가 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민감했으면 또 X 하나를 우리가 따라올 수 있었고요. 실제로 중요도 얘기를 적합도로 바꿔주는 그런 기본적인 틀 역시도 이제 등장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검색 엔진은 빠른 시간 내에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또 등장하죠. 위해서 웹페이지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덱스를 미리 작성해 놓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아직도 검색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검색 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위해를 기반으로 또 우리는 이런 걸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즉 빠르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기 위해서 뭘 해준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리 인덱스를 작성해 놓습니다. 인덱스.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뭐였을까요? 미래예요. 요 얘기를 반응했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출문제 중에서 혹시 비콘 기억나시나요? 이 인터넷에서 뭐 GPS, GIS 했던 이야기에서 미리 비콘들을 까놔놓은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비콘들이 깔려 있었어야 된다. 그 문제가 이미 기출에서 한번 언급이 됐었어요. 가장 최근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 미리를 잡고 있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들도 바로 이제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들은 뭐예요? 데이터를 수집하여, 즉 이 인덱스 내부에 뭐가 있다라는 이미지를 잡아주시는 게 맞아요. 데이터가 있었다. 이 정도는 이제 잡아주실 필요가 있었단 말이죠. 인덱스란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목록으로, 첫 번째 특징 알파벳 순. 이거 잡고 가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각 단어가 등장하는 웹페이지와 뭐야? 웹페이지.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단어의 빈도수 등이 전환된다. 단어 빈도수. 제발 이 작업하고 가세요. 오히려 더 빨리 끝날 거야. 오히려 이걸 적고 가는 게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되게 의미 있는 작용들로 이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야? 이때 웹페이지의 중요도가 함께 기록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웹페이지 중요도도, 그래서 얼소의 이미지겠죠. 여기도
이런 뉘앙스를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아, 얘가 인덱스랑 이제 연결돼야 되는구나. 중요도는 웹페이지의 중요성을 값으로 나타난 것으로 링크 분석 기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서 이 중요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인덱스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중요도 같은 경우는 링크 분석 기법 가지고는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동그라미 정도로 이제 끝났었야겠죠. 중요도 체크되어 있고 링크 분석 기법 내용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링크 분석에서 웹페이지 A의 값은 A를 링크한 각 웹페이지로부터 받는 값의 합입니다. 이 작업에서 여러분들은 뭐 했었어야 될까요? 반드시 이 작업을 했었어야 돼. A에서 받는다라는 뉘앙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제발 이런 것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 시각화를 제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들의 합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합이라니까 이게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두 개 정도 한 다음에 이것들의 합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갖고 가시는 게 맞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A의 값이라는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A의 값. 근데 봐봐, 여기서 짬밥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뒷줄을 읽으면서 여기와 여기를 졸라게 나눠야겠다라는 뉘앙스를 잡으셨어야 돼요. 이렇게 받은 A 값은 A가 링크한 다른 웹페이지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는 균등이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벌써 이렇게 잡혀야 돼요. 왜일까? 방금 저 균등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는 균등하게 나눠지지. 그럼 여기는 균등하게 받을까 안 받을까?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건 여기는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확률이 균등할 수도 있고 균등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미지가 이렇게 잡히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내려줬거든요. 그러니까. 받는다, 내보낸다라는 걸 가지고 대칭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1번, 2번, 3번의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하셔야 된다고요. 기술에서는 그 순차적인 레벨링들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인풋, 작동, 아웃풋. 그 꼴 자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가보죠. 그래서 즉 A의 값이 4이고 두 개의 링크를 통해서 얘가 이제 4고 두 개의 링크를 통해서 나눠준다면 얘는 2와 2로 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요 대칭을 이제 가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기가 3, 1, 2, 2, 0, 4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 있겠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이 정도 대칭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 인풋 아웃풋.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나오죠. 하지만 또 구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하지만 이렇게 해야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 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받는 값은 2에다가 댐핑 인자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2여야 되는데 이 2에다가 곱하기 댐핑 인자가 들어가죠. 그럼 문제는 반드시요 요 원래 주는 느낌이랑 요 댐핑 인자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요 작업이랑 대칭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이기 때문에 진짜 값을 얘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있어야만 정확한 값을 도출할 수 있구나 라는 뉘앙스로 이제 받아주시는 게 맞겠고 댐핑 인자는 당연히 중요하니까 얘의 정의를 이제 떨궈주고 있잖아요. 댐핑 인자는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읽다가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을 반영한 값을 그러니까 방금 이 얘기를 정확하게 잡으실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링크를 통해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비율이라는 개념이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약물고 여기를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비율이라는 뉘앙스가 나오면요 언제나 뭐가 존재했어요 여태까지? 우리 포화송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보험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DIS 라인들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그 보험
그 AA, BBB 나오는 그 구조 있었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였고 다 이 비율 가지고 비례식을 엄청나게 장난을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동하지 않는 비율 플러스 이게 이동할 비율. 오늘 제가 이제 잡아드릴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요게 당연히 여기서 생각했어야 되는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뒤에서 이제 연계 문제들이 이제 들어와 있을 텐데 요거 읽으면서 요것도 요 가상의 요것도 생각하면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면 문제는 항상 이거 가지고 비튼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던져주잖아. 그럼 얘는 항상 이렇게 던져준다고. 이게 언제부터 다 적용이 돼요? 이 슈퍼문 때부터 아주 유구한 그거였단 말이에요. 가까울 때 이러니까, 근지점일 때 이러니까 얘에게서 막상 여기서는 뭘 줘요? 원지점일 때 어떻게 된 일을 줬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접근들이 나왔을 때. 당연해져야 돼요. 근데 뭐 인지를 못했어도 저긴 저희 지우개 좀 조금 가져다 줄래요? 아마 프론트에 달라고. 요거를 없다라고 치더라도 비율은 그리고 이제 얘가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데 여기서 긴장을 해야 돼. 분명히 말씀드려요. 1보다 요즘 이제 막 드러나진 않지만 1보다 작다라는 것은 결국은 0.8, 0.2 이런 식의 뉘앙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충분히 뭐로 바뀔 수 있다? 10분의 8, 10분의 2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얘와 얘의 대칭 구조, 비례 구조들을 제가 충분히 많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10분의 8이 C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구조잖아요. 이런 구조잖아. 그럼 얘가 올라가면은 얘는 떨어지고 얘가 올라가면은 얘는 올라간다라는 비례 구조가 이미 등장한 바 있고 여기서는 그렇게까지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각은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 왜? 기출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 구조들이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문제죠. 하지만 일단은 그냥 가고 인식만 하고 있으라는 거지. 그리고 약간 요번에 조금 거시기했던 게 이런 사고방식 자체는 항상 이제 3점짜리 가지고 조졌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요런 느낌이 2점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 아무튼 요거를 이렇게만 보고 여기까지 정보죠. 그 다음 댐핑 인자는 모든 링크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뭐예요? 이 모두. 이 느낌도 되게 중요해. 그 다음에 가령 그 비율이 20%이면 그래서 봐봐. 요 비율이 20%. 요건 20%이면 자연스럽게 얘의 댐핑 인자는 뭐가 된대요? 얘가 뭐가 된대? 0.8이 된대. 그러니까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지 않을 비율이 20%면 이 댐핑 인자가 이제 0.8에 대한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봐봐,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 이동하지 않는 비율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있는 비율이거든요. 한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는 비율은 내가 이 지점에서 가만히 있다라는 비율과 동일한 이미지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있는 비율에 이 반대급부로서 댐핑 인자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왜? 얘는 그럼 뭐겠어? 다른 데로 넘어갈 비율의 이미지로. 그래서 넘어갈 비율의 이미지로 이제 숨어져 있지만 이런 식의 이 대칭 구조를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구조기는 했다. 이제 읽어가면서 이거를 잡기가 어려운 것 뿐이지 애초에 틀 자체는 변하지 않았다는 이런 구조. 두 웹페이지는 A로부터 그래서 댐핑자는 그래서 웹페이지는 각 A로부터 1.6을 받게 됩니다. 웹페이지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받는 값을 모두 반영했을 때 값이 각 웹페이지의 중요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방금 나왔었던 이야기를 어디다 적용해야 돼요? 여기다 적용해야 돼요. 받는 값의 합인 거예요. 얘가 뭐래요? 중요도예요. 그럼 이쪽은 고민하면 돼?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 값이랑 여기 값이랑 더하니까 중요도지?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제발 이 구조를, 이 대칭을 항상 살려주셔야 돼요. 맞다. 그 다음에 그리고 웹페이지를 연결하는 링크들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은 주기적으로 웹페이지의 중요도를 갱신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가변수. 변할 수가 있다라는 뉘앙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속도를 올리는 거잖아. 저 여기 옆에다가 제 시험지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can change예요. 저 나름대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거 봐봐. 가변, 가능함 이런 것들 다 적기 전에 속도를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잖아. 근데 옆에다 이렇게 적어놔. 그럼 요 이미지가 이 문제를 적용했을 때 왜 고정되어 있지? 라는 뉘앙스로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깃발 같은 것들이에요. 그죠?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을 비틀어야 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보드를 이제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느끼셨잖아. 어차피 비문학은 좀 현역들한테는 좀 도움을, 좀 천지신명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내가 못 본 지점들이 나오면 아예 건드릴 수도 없는 사태가 만들어집니다. 내가 한 지문 정도는 날릴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쫄면 안 돼. 이번에도 수능 그렇게 점수 컷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아요. 한 90점이야. 90점. 아무리 잘 봐봤자 91이야. 내가 한 지문 날려도 나머지를 다 맞는다라는 각오로 푸시면 돼요. 그리고 뭐 4개 찍는데 하나 정도 맞겠지. 이런 쿨한 마인드로 가야 돼.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시험 자체. 이걸 1년을 더 하면 여러분들 그 한 지문이 소화가 되거든요. 지금 막 아무리 몸을 막 비틀어도 한 지문이 막 안 풀리고 그러잖아. 정상이야. 그게 애초부터 돼요. 될 놈들은. 그 독해적인 부분들이 그래. 인풋적인 양도 그렇고. 여러분들 문학 지금 한 30분 걸리잖아. 이거 사실 20분에서 10분 컷 해야 돼. 요게 1, 2등급 받는 애들의 공통점은 문학을 여기로 끝내버려요. 왜? 너무 뻔하거든. 걔네들 입장에서. 네, 지금 1년이 이제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인 거고. 아무튼 이게 됐죠?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자, 5번째 문제로 넘어갔죠? 여기서도 뭐가 만들어져요? 화살표가 만들어져요. 기술에서는 이 화살표를 잘 정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뭘 넣으면요? 검색어를 넣어요. 검색어를 이런 느낌으로 저는 접근하거든요. 검색 엔진에 집어넣는다가 나는 이 1번의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검색어를 넣는 순간 이렇게 인덱스에서 검색어에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데 이렇게 하면 이 검색 엔진에서 적합한 웹페이지를 찾는다. 이 인과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뭘 하면 어디에서 뭐가. 그럼 요새 이제 여기서 파생될지 다른 구조에서 파생될지에 대한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적합도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적합도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적합도는 단어의 빈도,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웹페이지의 수, 웹페이지 수의 글자 수를 반영한 식을 통해 값이 정해집니다. 다 외워주면 좋겠지만 옆에 이렇게 묶어놓고 3개 정도 고민을 하네? 하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링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니까 나오는 거지만 해당 검색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뒤에 나오네요. 그 다음에 그 검색어를 포함한 봐봐 이것도 어떻게든 여러분들한테 안 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딜레이를 만들려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보라고요. 그 검색어를 포함하는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 봐봐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을수록이에요. 나 말고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이에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웹페이지의 글자 수가 전체 웹페이지의 평균 글자 수보다 이 평균 글자 수보다 뭐 할수록 작을수록 이 적합도가 올라간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긴장한 상태에서 요거 바꾸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면 안 돼. 얘네 세 개가 결국은 뭐예요? 얘 세 개가 결국은 기준이에요. 기준. 그리고 어차피 나와봤자 이 세 개일 거고 어차피 나와봤자 얘네들의 이름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는데 그대로 잘 안 주지.
바꿔서 이제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검색 엔진은 중요도와 적합도, 기타 항목들을 적절한 비율로 합산하여 화면에 나열되는 웹페이지 순서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only가 아니라 벌써 나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작아주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얘만 고민하거나 얘만 고민하면 틀리다고 해야지 라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갈까요? 자, 14번 문제. 14번 1번 인덱스는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한 직후에 작성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으면 뭐다? 이 직후라는 단어가 얼마나 감사한 단어인지에 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어디서 나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제 조건이라고 그래요. 얘가 선생님이 너무 단어가 치사해요가 아니라 이 작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라서 얘가 중요한 거야. 이 밀이라는 단어가 장난치는 게. 그래서 직후 지우시면 되겠고요. 2번 사용자가 링크를 따라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댐핑 인자가 커진다. 그러니까 이 2번을 처음 봤을 때 뭔 개소리야가 아니라 이미 이 작업들을 준비했었어야 돼. 2번 읽으면서 어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댐핑 인자 쪽으로 갈 수 있었잖아. 근데 당연히 잘 안 읽히는 이유는 뭘까? 이거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 느낌이 지금 처음 보는 걸까? 요 이야기가 근지점을 원지점으로 바꾸고 환율이 상승하는 걸 하강으로 바꾸는 요 뉘앙스가 처음 보는 건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동하지 않는 비율 있는 비율 그리고 떠나갈 비율 요런 식의 접근을 가지고 갔었어요.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는 비율,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할 비율인 거야. 이거 대칭 보이세요? 이거 여기야 이거야 댐핑인자야. 요거랑 똑같은 결이. 봐봐, 이거랑 관계는 무슨 관계였어요? 이게 관계래요. 요게 그러면서 그럼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뭐야? 동일한 비례 관계의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비례 관계를 가지고 또 똑같은 거야 요게. 근데 이게 2번 첫 번째 지문에 들어가서 까다로웠었던 것 뿐이에요. 이 문제. 그래서 댐핑 인자가 어떻게 했을 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돼요? 작아질 거고.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얘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커질 것이고. 그냥 안 주고 얘의 이름을 바꿔서 어떤 식으로 불리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준다는 거죠. 우리 때랑 달라. 이렇게 줄 때랑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니까. 요거를 항상 뭘 던져준다? A 다시를 던져줄 거란 말이야. 생각해야 돼. 이렇게 줄 거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고 없으면 이제 못 보는 거지. 설사 2번이 아마 대부분의 생고치고 갔을 거야. 2번에 대한 이미지가 확 와닿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 보자. 3번 링크 분석 기법은 웹페이지 사이의 링크를 분석하여 웹페이지의 적합도를 값으로 나타낸다. 미친 거지. 여기 있잖아. 제대로 읽었으면 여긴 중요도고 여기의 적합도는 다른 문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끝났어. 그래서 적합도 이게 지워놔야지. 옆에다가 이제 적합도 찍찍 긋고 중요도 찍. 3번 X 쳐야 돼. 존나 틀렸네. 3번 알파벳 순으로 4번 웹페이지의 중요도는 다른 웹페이지에서 받는 값과 다른 웹페이지에서 나눠주는 값을 합니다. 이것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이 지점과 이 지점을 나눴어야지. 서순이 완전히 인풋과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 이미지 제발 갖고 가요. 기술할 때. 그래서 여기 올린데 헐속으로 때려버리고 있으니까 틀렸다. 잘 보시면 돼요. 5번 사용자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엔진은 검색한 결과를 인덱스의 정렬한 순서대로 화면에 나타낸다. 어디가 벌써 비틀렸어요? 순서대로에서 엄청나게 비틀렸었어야 된다. 근데 5번도 꽤나 높은 오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애초에 본질적인 이야기조차 고민하지 않는 거야. 항목을 고려해서 순서를 정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뭐야? 그냥 순서대로라고 무지성으로 때려버린 거라고. 되게 어긋나 있어. 이 5번 자체가. 설사 2번을 잡지 못했더라도 내가 열받는 건 그거야. 1번, 3번, 4번, 5번이 되게 어긋나 있어. 그럼 2번으로 갈 줄은 알아야 돼. 처음에 내가 2번이 확 와닿지 않더라도
2번 정도는 찍을 줄 알아야 돼. 요런 문제 정도 난이도가. 2번만 나머지 것들은 되게 어때요? 되게 직관적이거든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유추가 막 흔들어가 있어요. 유추. 근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요 지금 노란색 글씨만큼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모르겠어. 이게 1, 2, 3, 4, 5번의 난이도가 좀 유사해야 되는데 2번만 되게 세하고의 요구치가 좀 많아졌어요. 수능에서도 요 문제는 나올 거예요. 이게 장르가 바뀔 확률이 높아요. 기술이 아니라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그런 지점에서 요 개념을 아마 경제법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요 라인.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15번. 15번도 어려워요. 그냥 뭐 그냥 표면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 근데 봐봐. 기업과 니은을 고려. 근데 결국은 뭐가 뭐예요? 여기는 중요도, 여기는 적합도에 대한 대칭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 1번. 화제가 되고 있는 검색어들을 웹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나열하여 기억을 높인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검색어를 많이 높이는 건 어디 이미지예요? 적합도의 이미지니까 벌써 이제 틀렸단 말이에요. 대칭. 2번. 사이트들이 많이 접속하는 유명 검색 사이트로 연결하는 링크를 웹페이지에 많이 포함시켜 기억을 높인다. 자, 이것도 결국 어디서 불러가는 문제일까요? 요거 안 잡았으면 어려워. 인풋의 문제야, 아웃풋의 문제야. 결국 올리려면 뭘 올려줘야 돼? 여기를 올려줘야 되잖아.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여기를 높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대칭이 안 잡혀 있으면 이 지문은 두 지문 다 되게 힘들었던 지문입니다. 3번. 알파벳 순으로 앞순서에 있는 단어들을 웹페이지 첫 부분에 많이 포함시켜 니은을 높인다. 이것도 이해관계가 되게 어긋나 있죠. 인덱스는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근데 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여기 앞에 있다고 얘네들이 많이 보여주는 건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고민해서? 중요도와 적합도를 고민하는 건데 인덱스 앞 순서대로라는 비례를 우리가 잡았나?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벌써 어긋나 있다. X 치고 넘어가. 4번. 다른 많은 웹페이지들이 링크하도록 괜찮네. 링크하도록. 하지만 문제는 여기 뭐예요? 중요도였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어? 적합도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지. 그래서 5번.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주제를 봐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른 웹페이지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랑 다른 웹페이지에서 흔히 다루지 않는 단어로 바꿔주고요. 주제와 설명하되 주제와 관련된 단어를 자주 사용해요. 검색어를 많이 씁니다. 이 얘기와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5번도 찍고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 내가 시험장에서. 와, 이름을 바꿔준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번 나오면 도망치세요. 알겠죠? 16번 나오면 여러분들 2번, 4번, 5번 중에 찍으세요. 알겠죠? 아니 이게 너무 좀 그래. 16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과해. 여러분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학생들에게 이거 어떻게 풀라고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물론 쉽지. 엄청 쉬워요 여러분들.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근데 여기에서 잡아먹는 소요 시간이 이런저런 해도 한 3, 4분 정도 걸리거든요. 3, 4분 정도 걸려요. 이 메커니즘 알고 보면 존나게 쉽지. 근데 이거 할 바에야 뒤에 있는 그 유리분 있죠? 그 유리분 4번 문제 합치면 거의 8분 가까이 나와. 6분에서 8분 나와. 요 16번이랑 그 유리분 3점짜리 문제 생각하잖아? 그 계산하고 있을 바에야 다른 지문을 확인하는 게 더 낫다는 요즘 시험지 자체가. 이거를 누가 안 했나? 볼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주어지는 정보대로 가는 게 맞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자, A의 중요도는 1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중요도 분석해야 된다면 그러면 얘와 얘를 그냥 던져줬거든요. 얘가 16으로 던져주고 얘도 16으로 던져줬어요. 그리고 댐핑 인자는 항상 다 0.5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얘는 혼자 가니까 16에서 뭐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8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얘 16이었으니까 얘도 방향 하나니까 8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얘 8인데 방향 두 개였잖아요. 그죠? 얘는 4와 4로 쪼개져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도 댐핑 인자를 적용하고 있으니까 2로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얘도 이쪽으로 2로 전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칙성을 알고 있으면 편했지.
근데 이 화살표에 대한 고민들이나 그럼 이 화살표는 어디로 가나요라는 고민들을 안 할 수밖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사고들을 이렇게 잘라가는 과정들도 필요했거든요. 전부 다. 아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다 사고방식을 잡아먹는 시간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16이 아니라 8 더하기 2를 해서 10이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고 2번 A가 D와 B로부터 받은 값은 같다 인데 8과 2니까 바로 지울 수가 있고 자 B에서 A로의 링크가 끊어지면 B와 C의 중요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8이 됐죠? 근데 얘가 갈 수 있는 거 결국은 뭐였어? 8이었는데 그럼 4가 되겠지 가상의 공간으로서. 근데 8이고 얘는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제 조건 자체가. 그래서 얘도 틀려. 8이랑 4니까 다른. 그래서 얘 다시 여기 이제 원상 복구해야 돼. 가정법이니까. 2에서 A로 링크가 추가되면 그럼 8을 주던 게 어떻게 돼야 돼? 얘가 8과 8로 나눠지고 여기는 뭐가 되게 되겠어요? 4를 주고 얘가 이제 4를 주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얘는 시작점부터 4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양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중요도는 그냥 4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딱 또 지워놔요. 자꾸 가정의 영역입니다. 솔직해. 그 다음 자 2에서 C로 링크가 추가됩니다. 그럼 가정을 해야지. 또 두 개잖아. 그럼 얘는 8과 8로 준비한 다음에 댐핑자니까 4와 4가 이제 집어넣게 된단 말이야. 4였으니까 각각을 2로 주고 여기는 댐핑자 적용해서 1이어야 되고 그래서 C는 5가 돼.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서 깔끔하게 물론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우리 현역 친구들께서 이게 학원 강사로서 국어 선생님으로서 항상 고민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 이해하면 풀 수 있어요. 쉬워요. 막상 이 흐름대로 이 이해만 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 넣어가면서 하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근데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거 물리적으로 괜찮아. 불가능해. 불가능하다니까. 과감하게 해. 과감하게. 이거 날려도 돼. 근데 조금 팁을 드리면요. 항상 이런 문제를 찍으실 때 뭐뭐 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쪽이 오답률이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는 이런데 하지만 이런 우리 언매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달라집니다. 라는 부분을 항상 문제로 출제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약간 그런 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내가 16번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1번, 2번 같은 경우들은 그냥 정보를 던져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해보라고. 그러면 1번, 2번 정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괜찮으면 3, 4, 5번 중에서 이제 찍어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너무 어려워. 16번. 모르겠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근데 아무리 봐도 재능이거든요. 이 16번까지 들어갔을 때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머리가 아니라 시간을 남기는 건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리는 속도도 있어야 되고 문학도 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공부하는 양들도 다 재능이에요. 그래서 느낌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17번도 야 수백 개가 넘는 항목 아니야? 수백 개가 넘는 항목이라고. 이 항목을 수백 개가 여기 무슨 의미예요? 이게 넘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수백 개가 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5번 찍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넘는다의 뉘앙스 때문에. 근데 갑자기 냄비에서 물이 어떤 의미세요? 넘치다거든요. 넘치다. 그러니까 조금 그 맥락적으로 글자를 좀 바꿔보시면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해요. 물이 넘쳐서 좀 당황했다. 우리가 수백 개가 항목이 넘치다라는 뉘앙스로 사용되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뭐랄까 수량의 뉘앙스가 조금 더 세고요. 여기는 그걸 이게 넘어가다라는 뉘앙스, 물리적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되게 세잖아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런 숫자를 넘어서다라는 뉘앙스로 잡으시면 큰 산, 국경선 이런 것들은 되게 물리적이죠. 그리고 고비 같은 경우는 되게 추상적이고 알고 있잖아. 그 뭐야 이거
장애물, 이 뉘앙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답은 1번밖에 남지 않았다. 1번, 5번은 좀 고민할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2, 3, 4번 찍으셨으면은 이거는 사실 수습하기가 좀 어려운 한국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하는데 괜찮다. 오케이. 그다음에 문학 볼까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저번에 못했던 현대시 있는데 봐봐. 여기서도 진짜 틀리면 안 돼요. 얼마나 깨끗하고 깔끔하게 나오는지를 말도 못하겠어 이 문학 작품들. 항상 우리 뭐부터 한다? 제발 그냥 저 가지 말고 뭐부터 읽어라? 거기부터 읽어라.